네, 종합 스피치 채널 슈피치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 면접에서 100% 떨어진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취업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아마 분명 또 취업시장이 다시 열릴 거고요. 무엇보다 기업이 인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재들을 뽑을 겁니다. 뭐 화상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총 4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다 또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동문서답형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대답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잘 듣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럼 이제 면접관은 그런 지원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가 좀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의 얘기에 잘 귀를 안 기울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뭐 한 번 정도 말을 좀 동문서답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의사소통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면접관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은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지 않아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방향성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쭉쭉쭉쭉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처음 했던 이야기에서 논점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수습하려고 더 막 중언부언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문서답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꼭 바로 급하게 대답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1초, 2초 또는 뭐 한 3, 4초 정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생각 정리가 끝난 다음에 말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문서답 유형 절대적으로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말이 기신 분들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을 길게 할까? 제가 딱 봤더니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래 말을 길게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 면접에서 어떻게든 튀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센스가 없는 유형이 있죠. 뭐냐면 면접관은 그냥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질문을 딱 던진 건데 그거를 내가 죽자고 덤벼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오늘 뭐 여기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네, 뭐 저는 저희 집에서 뭐 버스랑 지하철 이렇게 한번 환승하고 왔습니다.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거를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이 질문에 막 의미 부여를 합니다. 뭐 저희 집에서는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길래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려고 2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환승하고 역에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뭐 굉장히 가까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센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은요, 여러분들이 말이 쓸데없이 길면 이렇게 느낄 확률이 많아요. 이 친구가 좀 너무 센스가 없구나, 또는 욕심이 좀 많구나, 아니면 원래 좀 말하는 게 이렇게 좀 논리적이지 못하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말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말의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여기서 그러면 동문서답과 말이 긴 것을 이제 좀 해법으로 깨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프랩이라는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간략하게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장점이 뭡니까? 본인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프랩을 적용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P, 포인트 먼저, 결론 먼저. 네, 저는 성격이 조금 꼼꼼한 편인 것 같습니다. 결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유, 왜 그런지.
주변 친구나 가족들한테 꼼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유까지 나왔죠. 마지막 세 번째, 이그젬플, 구체적인 사례죠. 평소에 뭐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 설거지를 하나 도와드려도 어머니가 참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하네 우리 딸,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는 뭐 이렇게 메일을 하나 보내고도 중요한 메일은 꼭 수신 확인까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편입니다. 충분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런 꼼꼼함으로 회사에 입사해서도 작은 실수조차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죠. 그러면은 자, 당신 장점이 뭡니까? 평소에 좀 꼼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또 메일을 보내면 꼭 수신 확인을 체크하는 이런 그 평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도 꼼꼼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주면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갈 그 확률도 줄어들고, 또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는 처음 시작했던 얘기에서 다른 얘기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기가 약한 친구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기가 약하고 자신감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준비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 부족한 거죠. 자, 준비가 부족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스타일이고, 진짜 그 기업에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준비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긴장도 되고 이래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준비라는 그 개념은 내가 그 기업에 가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한다, 또는 내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해서 내 실력을 다 못 보여준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긴장까지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것까지가 준비입니다. 그러면 긴장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일단 정말 내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한다면 병원에 가시면 그런 약을 처방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신경을 조금 더 진정시켜주는 약이 있죠.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우황청심원이라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 우황청심원 먹어봤는데 효과 없었는데요, 우황청심원 먹었더니 너무 오히려 가라앉아서 제가 좀 사람이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나한테 그 약효가 가장 적합하게 드러나는 순간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까지 있어 봐야 됩니다. 즉, 본시험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임상실험, 내 몸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딱 원하는 약효가 나오는지,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그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 회사에 무조건 빨리 가세요. 무조건 먼저 가십시오. 내가 긴장을 많이 한다? 한 면접 시간보다 1시간 정도는 일찍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면접 볼 장소가 어딘지 미리 사전 답사를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한번 1층 로비도 그렇고 정문도 그렇고 한번 쭉 둘러보시고 쫙 한번 눈에 익혀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회사를 한 바퀴를 주변을 쭉 한번 돌아도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여기 편의점이 있네, 여기 뭐 음식점이 있네, 와 여기 되게 맛집처럼 생긴 곳이 있구나, 여기에 뭐 이런 오피스 용품을 파는 곳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쫙 한번 둘러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의외로 내가 그 현장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친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3시에 면접인데 2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해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보다 한 2시 정도에 도착해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또 면접장도 미리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요, 면접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보시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의외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관이랑 대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대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면접관이 오늘 뭐 여기 찾아오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이 면접 장소도 먼저 한번 좀 체크했고요. 또 주변 이렇게 둘러봤는데 되게 맛집도 많고 와, 근무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뭐 100%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요? 어떤 맛집? 이 주변에 뭐 맛있는 데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디가 맛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질문을 가지고 면접관과 조금 더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너무 떨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해도 떨립니다. 자, 그건요, 답이 없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아마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이 은근 많을 것 같은데 베트남 쌀국수를 처음 먹었을 때 처음부터 와, 이건 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처음에는 내 입맛이랑 조금 안 맞는데 하다가 먹다 보니까 이제는 술 먹은 다음 날은 꼭 이 베트남 쌀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계속 접하다 보면 익숙하면서 오는 그 경험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와 경험 이 두 가지만이 여러분들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기본이 안 된 면접자를 면접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게 뭘까요? 일단 면접 볼 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외로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직원을 뽑아봤고 또 제 친구들이 지금 다 면접관으로서 직접 뽑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한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15분, 20분 때로는 5분, 10분의 그 자리에서도 되게 자기 몸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사고방식이 독특하신 분들 아니고서야 면접 자리에서 일부러 막 자세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왜 그럴까? 아마 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경직돼서 그 자세가 이상해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서 입식 자세로 딱 차렷 자세나 하여튼 서서 면접을 보신다면 딱 들어가셔서 딱 서신 다음에 제일 빨리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발바닥으로 나의 체중을 온전히 느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딱 두 발로 섰을 때 이 내 발바닥 있죠? 발바닥으로 내 체중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몸에 온전히 긴장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섰을 때 비로소 발바닥의 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그냥 마음으로 정신승리하듯이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보다 딱 서서 내가 빨리 발바닥으로 체중을 느낄 수 있게끔 빨리 이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필요해요.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발바닥에 집중해서 딱 체중이 느껴지면은 어깨나 이런 데는 긴장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스러우면서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요, 약간 이렇게 등이 약간 이렇게 굽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체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척추를 이렇게 곧게만 세워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엉덩이가 뒤로 약간 빠지게 되는데 엉덩이를 앞쪽으로 약간만 밀어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긴장도 덜 되고 목소리도 아주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체중을 느껴야 될까요? 의자에 앉았을 때는 엉덩이, 이 내 의자와 맞닿는 이 허벅지 부분으로 내 체중을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자, 딱 이렇게 돼요. 어깨가 좀 처지고 이렇게 허리도 좀 구부리게 되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중을 빨리 느끼고 허리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굉장히 보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안한 그런 자세가 됩니다. 또 하나의 에티켓은 의외로 면접관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잠깐만, 이거 내가 딱 준비했던 그 답변인데? 그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걸 막 속사포처럼 쏟아 놓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면접관이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 뽑으려고 할까요? 절대 안 뽑습니다. 왜요? 뭔가 일을 지시했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절대 면접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면접관이 질문하면 속으로 하나, 둘, 세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내가 봐도 답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면접관도 나한테 너무 호의적이야. 그랬더니 은근슬쩍 본인 딴에는 이제 유머라고 던지는데 면접관이랑 농담 따먹게 하려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면접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내가 안 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면접관들이 코미디언 시험 면접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면접관을 웃겼거나 그들이 나랑 같이 대화하는 중간에 막 웃었다고 해서 나를 뽑아야 된다는 이유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면접 자리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패션 트렌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면접 복장을 허술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직종이나 그쪽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 복장은 좀 다양화될 수 있겠지만 꼭 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발목 양말은 신고 가지 마십시오. 특히 그나마 여름이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을, 겨울 이런 추운 시즌, 아직 좀 날씨가 쌀쌀한데 발목 양말만 신고, 또 요즘에 이제 그 크롭 기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발목 싹 보이게, 이렇게 맨살을 딱 보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지원자를 보면 뭐랄까요? 이 면접 자리에 대한 큰 그런 고민 없이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슬랙스라고 하죠. 크롭 기장에 그런 바지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그 바지 컬러랑 비슷한 컬러의 이렇게 긴 발목 양말 말고요. 이렇게 긴 양말 있죠. 그걸 신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자들도 원래는 이 스타킹을 신는 게 또 자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배운 적이 없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면접관들이 그런 걸 다 일일이 지적하고 떨어뜨리질 않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면접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유행하는 스타일의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러죠. 우리 사촌 형이 뭐 대학 선배가 어디 다니는데 꼭 이렇게 머리 이렇게 투블럭이나 이런 거 하고 다니던데요. 이미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랑 거기를 들어가야 될 사람이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말고 신입사원으로서의 에티켓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시장이 아무리 꽁꽁 얼어붙었어도 분명 인재는 뽑으려고 할 거고요. 누군가 뽑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면접,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